국회에서 127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오늘 이제 임시국회 첫날인데 공수처법 처리만 남았죠. 입법 독주냐, 총선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 개혁 입법을 위한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일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7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오늘 이제 임시국회 첫날인데 공수처법 처리만 남았죠. 근데 이를 두고 입법 독주냐, 총선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라고 이제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기자 얘기부터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입법 독주죠. 총선 민심일 수도 있지요. 왜 그렇게 보세요? 총선 민심이 그냥 모든 법안 여당 주도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준 건가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그 경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관계법, 그리고 경제 3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보면 법 내용 중에 문제는 조금 있어요. 사실 과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건 민주당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일종의 개혁이라는 법안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총선에서 무려 180석을 얻었으니까 이걸 이제 1년도 안 된 올해까지는 총선 민심이다라고 그들 나름대로는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석 수를 많이 줬다고 해서 여당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면 정치는 왜 하는 거고 원내대표는 왜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반을 차지했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비합리성, 불합리성이 이제 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미국 민주주의의 저자 아시죠?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것도 네. 몰라요? 네, 그러면서 국회 민주 독주를 얘기하세요? 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인데, 과반 차지한 정당이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식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비합리성이 있다라고 제기한 책이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개혁 조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혁 입법을 위한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일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런데 뭐 입법 토크빌인가 그 학자까지 동원하시면서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는, 아니, 이 말하면 참 거시기하지만 좀 무식하니까.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굴 두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민정당 때나 공화당 때나 민자당 때도 여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막 밀어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거는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103석은 민심이 아닌가요? 바지 저고리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 여당에서는. 왜냐하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민주당이 감히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미흡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탄핵 세력이다라는 그런 낙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할이 많지 개혁을 명분하에 밀어붙이는 거죠. 물론 4.15 총선 때 그 민심이 민주당에 뭐 180석을 몰아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37%. 숫자는 비슷하지만 퍼센티지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58%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여당을 많이 밀어줬지만 지금 정당 지지도는 거의 31대 30,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심의 흐름에 따라 반영을 해야지, 그 당시 4.15 총선 때 민심만을 가지고 입법 독주하고 무조건 127개 법안 우리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의 정치의 전례를 보면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고 김윤환 허주라고 하는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홍기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모든 걸 거의 협상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 정치 이후에 가장 여야의 협력을 통해서 입법 법안을 많이 만든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야의 이 수뇌부와 특히 청와대나 여권 등에서는 이 586으로 대비되는 운동권 세력들이 주축이 된 여권은 사실 협치보다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훨씬 강해요. 신념주의자들이거든요. 참 말씀 잘하셨는데, 허주나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 참 훌륭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정치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의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법사위원회에서나 안건조정 소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무작정 그냥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고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다수결로 간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서 봐도. 그 아닌 결과가 김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37%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부정적 여론이 지금 60%에 거의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걸 민심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27개 그리고 오늘 이제 공수처법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든 어떻게든 민주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수처법을 완결지어서 공수처를 발족시켜야만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문제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한다고 뭐 큰 소리 쳐놓고 그 울산의 그 김기현 의원 혼자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지 않습니까? 참 무능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전에도 제가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7개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만약에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견제장치가 없어요. 스스로 견제장치에 자신의 권한과 그 힘을 국민의힘이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패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한다, 장외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장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가서 원구성 협상 다시 하자고 요구하세요. 그럼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개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비록 여당한테 180석을 주고 국민의힘한테 103석을 줬지만 그거라도 하라고 준 겁니다. 이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국민의힘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그 현 야당에 대한 애정이 절절 넘쳐요. 이 얘기가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수처는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국수본이라는 수사본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타날 후유증과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 검찰도 안 돼 있고 법무부도 안 돼 있고 경찰도 안 돼 있죠. 경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수사권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가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모든 입법과 시행령 모든 걸 준비를 다 끝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피해는 누구다? 국민이 본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입법 독재다. 입법 독주다. 그리고 총선 민심 반영이다. 좋아요. 싸울 수 있어. 그렇지만 국민 우선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법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국회야. 어느 세계 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법을 매년 수백 건씩 양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죠? 네. 법은 인간의 윤리와 양심과 도덕 이하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법치국가라 그러지만 법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법만능주의에 빠졌다. 참 얘기 잘하셨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보내주는데 완전히 정치는 안 하고 법과 규정만 내세워서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 왜 합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은 왜 있는 것이고 정치부 기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김 기자도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우리도 잘못했는데 이처럼 입법을 많이 만든 적이 없고 또 국회가 이제는 격월로 이렇게 개원했는데 이제 매달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국회 일하지 말라. 그만 일해라. 일하는 순간 국민이 피곤하게. 그리고 싸워. 그리고 정쟁 심화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 신념주의자들하고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예 국회를 폐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회 일하는 기간을 한 3개월, 4개월로 줄여. 국회가 일하기 시작하면 새정치 공무원들은 전부 국회에 매달리고 있죠. 모든 기업, 심지어 요즘 언론까지도 대국회 로비를 해. 권력이 어디로 갔다? 여의도로 갔어요. 그래서 예, 저는 YS와 DJ가 참 그립습니다. 그분들의 뭐 공과가 다 있지만 그분들 투사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 분은 여당을 선택했고 한 분은 야당을 선택했지만 그분들 정치는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근데 도대체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국민에게 환멸감만 주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반사이익은 누가 누린다? 국민의힘이 누려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힘들어지고 꼬라박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실제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까지 뭐 이건 비약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인기 투표로 좀 뽑지 말고 진짜 그렇게 협치와 통합을 원하면 네.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진짜 국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여러 가지가 한 단계, 그리고 공정사회가 앞당기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 입법 독주냐, 총선 민심이냐를 갖고 뭐 서로 뭐 생각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었는데, 정리하면 결국 이겁니다. 제발 정치를 좀 복원해달라, 이겁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녹화가 또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께서는 항상 맞춤형 무슨 토론을 하시나 보죠? 맞춤형 나는 김 기자하고 이렇게 녹화 같은 거 하다 보면 내 소신과 달리, 내가 보는 시각과 달리, 소신과 별개로 네. 달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 기자는 늘 야쪽에,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의 그게 종들하고 얘기하는 환경 감시 기능 중에 충실하려고 해. 그런데 저라고의 저는 야쪽은 잘못 오해하신 거고, 여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야당은 애정 있는 비판하고 여당은 그냥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PD님 제작진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뭐 안 그렇다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문제는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이 많잖아요. 믿고 싶은 거 그러면요. 먹고. 오늘 이거 저희가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한 게 또 방송 나갈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서로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마 똑같은 역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